지금 바로 잘 들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삶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눈짓, 때로는 뉴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바깥 세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우리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관장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 전체, 심지어 화학작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현실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제가 이 힘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제 자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 디스펜자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는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고요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몸의 느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몸의 느낌은 다시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같은 생각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감정은 같은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같은 현실을 반복하며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자주 삶에서 멈춰 섰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숨 쉬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음 뒤에 숨겨진 고요함을 들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알림, 모든 서두름, 긴급한 답변에 대한 모든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표면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변화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침묵은 바깥 세상의 침묵이 아닙니다. 폭풍의 눈 속에 서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의식의 산물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비판하고 겁주고 과거 사건을 되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자동 조종 장치에 갇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으로 깨어나고 똑같은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하면 신경망은 그날과 관련된 위협을 찾도록 프로그램됩니다. 눈은 마음의 명령에 따릅니다. 쌍안경처럼 부정적인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이 생각에 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면역 체계가 억제됩니다. 어느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 생각에 얽매이기 전에 하나하나 관찰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인식하는 것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양자 관찰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은 당신의 인식에 따라 변합니다. 뇌파는 느려지고 전두엽은 재정렬되고 편도체는 진정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화학작용이 변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것 뒤에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군가 당신을 거부하든, 일이 잘못되든, 세상이 당신을 등지게 하든, 당신은 그 고요한 중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수면을 뒤흔들더라도 바닥은 항상 고요합니다. 마음을 단련하면 그 호수의 바닥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산만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쉬고
결정하기 전에 느낍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무언가가 바뀌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몸의 반응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심장이 조금 더 자유롭게 뛰나요? 호흡이 더 깊어지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고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재건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침묵이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침묵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꼼짝 못하게 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쁘고 속이 답답합니다. 이메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나쁜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상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내면의 반응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우리 뇌의 자동 회로에 의해 결정됩니다. 뇌는 수천 년 전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탐색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야생에서 포식자를 피할 때 매우 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협은 종종 신체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견눈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무형적이지만 강력한 요인들이 이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뇌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진짜 위협인지 단순한 생각인지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지각한다는 생각은 편도체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 버튼과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몸은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몸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소화기관에서 혈액이 공급되어 근육으로 향합니다. 마음은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한 점은 진짜 위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 생각을 물리적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구조는 반복되는 생각마다 그 생각에 점점 더 적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미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반복되면 뇌에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경로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로가 두꺼워질수록 당신은 그 생각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생각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스트레스의 신경화학적 잔여물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익숙한 호르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는 단순히 생각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 신체에 깊이 새겨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가 이러한 악순환에 얽매일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협소한 의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감지한 뇌는 창의력, 비전, 자유를 잃습니다. 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은 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에 대한 투사를 통해 미래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어제는 나빴고 오늘도 나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신경화학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전체 시스템을 자극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게 합니다. 같은 행동, 같은 결과, 같은 현실. 생각을 통해 뇌, 나아가 몸,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는 습관에 충실합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한 당신은 예전의 습관을 이어갈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모든 순간은 사실 훈련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조 디스펜자의 명상 수련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명상하는 동안 뇌파가 변화하고 신경계가 이완되며 호르몬 수치가 균형을 이룹니다. 이는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화학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매 세션마다 새로운 버전의 뇌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버전은 위협을 덜 감지하고 더 자각하며 더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인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때로는 단지 호흡일 뿐입니다. 단순히 멈추고 느끼고 관찰하는 것.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 생각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인식될 때 형성됩니다. 형성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순간에 당신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외부 세계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놓친 자각의 순간들에 총합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마음을 채우는 생각들, 어쩌면 어제의 잔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수년간 품어온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수를 하기 전부터 몸은 과거의 화학작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들, 똑같은 내면의 대화, 똑같은 한계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조 디스펜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숨겨진 엄청난 변화의 잠재력을 지적합니다. 그는 마음이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매일 똑같은 감정 프로그램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깨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정신 구조는 근육처럼 작동합니다. 반복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선택을 많이 할수록 기존의 방식은 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요함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요함은 결정입니다. 사건, 사람, 과거,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자동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재훈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든 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창조적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반응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오래된 기억 중 하나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동적인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반응이 가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떤 에너지로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 내면의 통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통달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수년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정신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어보고 미래에 몰두하며 타인의 생각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도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뇌의 구조를 재구성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반복을 통해 신경망으로 발전합니다. 이 신경망은 결국 정신 상태를 그리고 감정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초기 반응을 관찰하고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다시 평가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든 반응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뉴스를 접할 때,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 처음 떠오르는 감정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즉시 표출하는 대신 그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내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게 둘까요? 라는 질문은 반응이 아닌 반응으로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반응에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분노, 두려움, 죄책감 같은 감정은 저빈도입니다. 평화, 감사, 사랑과 같은 감정은 고빈도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감정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우주와 더 많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평화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당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웰빙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주변으로 고요함을 발산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화롭게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결정은 바깥 세상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다음 순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지금 당장 반응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반응은 옛 자아의 연장선입니다. 그 반응은 새로운 자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번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평온함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선택하세요. 호흡.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심지어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호흡은 신체의 가장 깊은 지성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자주 강조하듯이 호흡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평생 끊임없이 이어온 이 자동적인 과정이 의식화되면 과거와 미래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습관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시간입니다. 호흡을 자각하는 순간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 시간은 휘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말을 시작합니다. 마음의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동시에 심오합니다. 디스펜자가 강조하듯이 모든 의식적인 호흡은 신경계에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신뢰는 내면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초석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지배된 마음은 배우거나 변화하거나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면 단 몇 분이라도 몸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뇌파가 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완 상태가 아니라 생물학적 재프로그래밍이기도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그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했듯이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은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이 영역은 고차원의 의식, 의사결정, 집중력, 그리고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재정비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대뇌 변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내면의 혁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얕고 피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이로 인해 몸은 끊임없이 투쟁, 도피 모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심호흡만으로도 이러한 경보를 끌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동안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으면 뇌의 신경화학 구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몸에 희망과 평화 그리고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호흡은 마음을 몸에 고정하는 닷과 같습니다. 호흡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더라도 호흡을 통해 내면 세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호흡은 삶이 계속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호흡은 선택입니다. 벗어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닫혀 있을 것인가, 열릴 것인가.
불안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호흡의 인도를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끝내지 못한 일, 말하지 않은 말, 세우지 않은 계획. 하지만 몸은 오직 현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스펜자가 자주 말하듯 현재에 머무는 것은 의식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몸의 진동수가 변하며 심장과 뇌의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도파민은 증가합니다. 신경계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도 현재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힘에 집중합니다. 이 중심은 혼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지점과 같습니다. 폭풍 속의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그 중심을 찾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숨 한 번 쉬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명상 수련에서 호흡은 도구가 아니라 관문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의 오르내림은 마음의 경계를 조금 더 넓혀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행위를 성화할 때 평범한 것들은 성화되고 현재에 머무는 것 또한 성화됩니다. 그때서야 과거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 안에서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이유 없는 평화.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다고 속삭이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 단순한 것, 바로 호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힘을 기억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재건합니다.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당신이 현재에 머무르는 한, 과거는 당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큰 자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각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건의 촉발 요인이기도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수년간 강조해왔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주파수, 화학적 반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리적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생각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다 단 몇 분 동안 지속되는 순간적인 불안이 심박수를 변화시키고 속이 답답해지고 심지어 손이 떨리고 땀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에서 형성된 생각은 신경계를 통해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위협을 인지하거나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여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제 정신적 현실은 제 생물학적 현실이 됩니다. 생각으로 시작되는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제 몸의 화학적 구조를 바꾸어 제 행동과 습관까지 스며듭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모든 생각은 감정을 촉발하고 모든 감정은 다시 화학적 파동을 생성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은 악순환처럼 신경망을 재편합니다. 나는 부족해, 두려워, 나는 질 거야. 와 같은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면 몸은 이러한 감정에 맞춰 신경화학적 프로파일을 형성합니다.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같은 생각 패턴을 유지하면 이는 단순한 정신적 반복이 아니라 신체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체성은 자동적인 것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 나쁠 이유를 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몸은 기억해둔 이 화학적 균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이 인식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두려움, 불안, 분노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생물학적 소프트웨어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신경계, 면역체계, 심지어 유전자 발현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연구에서
제가 본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사람들이 명상만으로도 뇌파를 바꾸고 그 변화를 신체, 감정, 행동에서 체감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가소성 기관입니다. 우리는 뇌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정 생각에 얼마나 자주 집중하느냐에 따라 뇌의 어떤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더 자주 사용될수록 신경 경로는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반복했던 생각과 감정의 화학적 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합이 반드시 미래의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새로운 마음으로 재교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 몸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묻는 대신 오늘은 어떤 기적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과 함께 떠오르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고 심장이 더 안정적으로 뛰며 호흡이 더 깊어집니다. 몸은 화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펜자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화학적 반응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의 감정 상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단순한 정신적 준비가 아니라 생물학적 준비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몸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불안한 사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정신적 경험을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처리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상상력이 신체의 생물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더 평화롭고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한 삶을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헛된 낙관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실입니다.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그리고 양자장 이론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뒷받침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생각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대가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은 치유 효과를 지닙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면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길 때 진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의 속도가 느려지고 웅성거림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뿐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종종 억압되고 들리지 않고 피하고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당신의 진실, 당신의 본질,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수년간 가르쳐왔듯이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우주로 돌아갈 때 당신은 평화뿐만 아니라 창조의 힘까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높은 주파수와 가장 깊은 지혜가 탄생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분열된 주의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논쟁, 할 일 목록, 만성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자극 속에서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당신은 매일 더 지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조 디스펜자가 자주 지적하듯이 침묵은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재설정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뇌는 침묵을 통해 가장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와 멀어질수록 내면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소음을 드러냅니다. 앉아서 침묵을 지키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후회, 분노, 과거의 실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디스펜자가 명상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이 순간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뇌는 먼저 오래된 배선을 다시 연결합니다. 마음은 익숙한 드라마를 풀어냅니다. 조 디스펜자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깊은 침묵 상태가 뇌파를 늦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신체를 치유 모드인 부교감 신경계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침묵이 단순한 영적인 수행이 아니라 신체가 세포 수준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고 새롭게 하는 과학적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침묵은 사실 당신의 생물학적 권리입니다. 바깥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나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디스펜자의 가르침처럼 침묵 속에서는 생각뿐 아니라 의도도 구체화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마음의 진정한 소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죄책감, 후회, 자기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수한 자각과 수용만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앉아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순간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 어떤 외적 또는 물질적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재생입니다. 매번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마음의 족쇄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자각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당신을 옛 자신에서 새로운 자신으로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외부 세계의 속도를 버리고 내면 세계로 더 깊이 파고들 때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명상에서 사람들은 단 몇 분 만에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가슴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말할 때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의도가 명확해질 때 현실이 변화합니다. 사실 침묵은 우주와 맺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자극도 필요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의식의 소유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침묵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조차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전체 구조를 초월하는 의식이며 자각하고 관찰하고 의도하고 창조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당신이 그 창조적인 의식과 다시 연결되는 곳입니다. 지금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멈춰서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묵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침묵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기억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침묵 속에서 만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억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